이 계약서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을 꺼내던 순간 카페 안공기가 계약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칭입니다. 사장의 뭐라고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알바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몇몇이 수군거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겠지요. 매일 구석 자리에 앉아 책만 읽던 이 67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정은 올해 67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주문도 늘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얼음 적게.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창가 구석,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텅 빈 집 안에서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평생을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민사부 부장판사까지 올랐지요. 법복을 벗은 건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더군요. 출근할 법원도, 기다리는 남편도, 카페 직원들은 제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아메리카노 할머니 정도로만 알겠지요. 괜찮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제 과거를 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3천만 원이래. 민사소송은 돈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야. 그 판사가 누군데? 이름이 이정은?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판사 엄청 무섭대. 한 번 찍히면 끝이래. 별명이 뭐였더라? 얼음 판사. 저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30년 전 제 별명. 법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오직 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얼음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주름진 할머니와 법복 입은 판사를 연결하지 못하겠지요.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모,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카 서연이었습니다. 24살, 대학교 4학년, 앞치마를 매만지며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눈 밑의 그늘을, 웃을 때 살짝 떨리는 입꼬리를.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눈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이모. 다들 이렇게 일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서연이 일을 시작한 뒤로 저는 자연스럽게 카페에 더 자주 오게 됐습니다. 조카를 보러 온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 얼굴과 오후 얼굴이 달랐습니다. 미소는 점점 얇아졌고 어깨는 점점 처졌습니다. 손님이 반말로 주문해도 고개만 숙였고 사장이 부르면 뛰어갔습니다. 카페 사장 박성호. 45쯤.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웃음도 잘 지었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을 대할 때는 달랐습니다. 서연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빨리빨리 좀. 손님 기다리시는데. 반말.
명령. 그리고 늘 우리 가게는 가족 같은 곳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제 근처에 앉았습니다. 최미정 씨. 52쯤 되어 보였습니다. 늘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손님에게 혼나는 걸 봤습니다. 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고. 서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미정 씨가 잠깐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정 씨도.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아, 급여는 언제 받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좀 바쁘시대요. 일한 지 벌써 보름이 넘지 않았어. 괜찮아요, 이모. 다음 주엔 줄 거래요.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에 괜찮지 않은 모든 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장이 알바생들을 모아놓고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자, 다들 잘 들어. 우리 가게가 이번에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냈어. 대박이지? 근데 서류 작업이 필요해서 여기 계약서에 사인 좀 해줘. 서연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확히 뭔데요? 젊은 남자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잖아. 복잡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사인부터. 근데 내용을 좀 읽어봐야. 야, 법 따질 거면 그만둬.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알바생들은 하나둘 펜을 들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떠난 순간 제 역할도 끝난 거라고. 하지만 문득 30년 전 제가 판사가 됐을 때 했던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법복을 벗었다고 해서 그 약속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책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법전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7조, 제109조. 손가락이 그 조항들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법복 없이도, 법정 밖에서도. 그리고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인가? 하지만 서연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안쓰러웠습니다. 이모, 일찍 오셨네요. 어제 그 계약서 말인데.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힐끔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그냥 넘어가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문제,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한대요. 저만 유난 떨면 안 되잖아요.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 어제도 들었던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 계약서 내용 확인은 해봤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근데 이모 진짜.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 줘요. 저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비도 내야 하고 자취방 월세도 밀렸어요. 다른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요. 괜히 문제 만들었다가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았어.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렸습니다. 서연과 다른 알바생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음료 나르고 테이블 정리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카운터 뒤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재료 떨어졌는데요. 민준이라는 남자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창고 가서 가져와. 내가 해줘야 돼. 아, 네. 민준이 뛰어갔습니다. 그 사이 주문이 밀렸고 손님 한 명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커피 언제 나와요? 주문한 지 20분 됐는데. 서연이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에휴, 알바생 하나 더 뽑든가. 장사할 거면 제대로 하시지. 손님이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컵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서연이 잠깐 제 자리로 왔습니다. 이모, 물 드릴까요? 앉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보면. 잠깐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아, 급여는 받았니? 아직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준다고 했는데. 또 미뤘어요. 얼마나 밀렸어? 한 달치요. 작년 12월 것도 아직.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2달치잖아. 사장님이 자금 사정이 안 좋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서연아. 제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근로기준법상. 이모.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모는 몰라요. 서연아. 이모는 평생 판사셨잖아요. 법 지키면 지켜진다고 배우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내일 당장 월세 밀리면 쫓겨나요. 학교에서 등록금 독촉 전화 와요. 법 따지려면 시간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둘 다 없어요. 그냥 참아야 해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틀렸나? 30년 동안 법정에서 정의를 말했지만
정작 법정 밖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은 두꺼운 책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법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나서는데 미정 씨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카페 사장 문제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작년에도 알바생 한 명이 울면서 나갔어요. 급여 못 받았다고. 저 봤어요. 근데 미정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 본 척 했어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정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도 24이에요. 저 애 보니까 제 딸 같아서. 그런데도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정 씨도 우리 모두 무서웠던 겁니다. 나서면 손해볼까봐, 괜히 문제 만들까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은퇴한 판사. 법복도 벗었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저 나이 든 할머니일 뿐입니다. 서연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서연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펼쳐둔 법전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판사 시절 명함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 이정은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조용히, 확실하게. 서연이 다치지 않도록.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서재에 앉아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하얀 빈 페이지. 판결문을 쓸 때처럼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김서연 외 알바생 이명. 가해자 박성호, 쟁점,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허위 계약 강요.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실만. 날짜, 시간, 증거. 서연에게서 받은 문자 내역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장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급여 지급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 다음 주엔 꼭 줄게. 조금만 참아줘. 같은 말의 반복. 벌써 2달째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몰래 찍어 보내준 계약서 사진. 이모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보낸 것. 화면을 확대해서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공공급식 납품 계약서. 첫 줄부터 이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명칭이 부정확했습니다. 담당 부서도 담당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애매하고 법적 효력은 불분명했습니다. 곧바로 인터넷으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납품업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칭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직원들을 속인 것. 근로기준법 조항을 출력했습니다. 형광펜으로 관련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제43조 임금 지급, 제47조 임금 지급 시기, 제109조 벌칙.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쓰듯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안경 너머 피곤한 눈.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법조항을 아무리 정리해도 서연은 여전히 무서워할 것입니다. 증거를 모아도 신고할 용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연이 맞는지도 몰라. 괜히 나서는 건지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해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찢어진 종이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법복도 없고 권한도 없어. 그냥 조용히 살자. 서류를 전부 찍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식탁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차릴 기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 누가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닌.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술 뜨다 말고 울컥했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당신, 나 틀린 거 맞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거 맞지? 서연 말이 맞는 거 맞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그릇에. 나,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한 술도 못 먹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째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이모.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저 서명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계약서요. 사장님이 오늘 안 하면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 반으로 줄인대요. 그럼 월급도 반이 되고.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어떡해요, 이모. 무서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찢어진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제 눈앞에서 짓밟히는 조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다들 이렇게 산다며 고개 숙이는 24살 아이에게 참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게, 서명했어요라며 울부짖는 아이를 두고 밥그릇에 눈물이나 떨어뜨리고 있는 무력한 제 자신에게 분노했습니다. 새벽 4시 잠옷 차림으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테이프로 이어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더 정확하게. 아니야. 나는 끝나지 않았어.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복이 없어도, 법정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이정은이야. 동이 틀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개점 준비 중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님, 아직 오픈 전인데요. 사장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다시 정리한 것들. 이 계약서에 대해서요.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손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이모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민사부 부장판사였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장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판사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계약서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납품 계약 사실 없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은 2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사정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47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109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접수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제출했습니다. 신고를. 네. 임금 체불과 허위, 계약 강요 건으로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정 씨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늦었나요?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신고서에 이름 올렸어요. 제 가게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알바생들 괴롭히는 거. 사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모가 있잖아. 서연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법복이 없어도, 법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카페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알바생도 함께였습니다. 정말 판사셨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민사부에서 일했습니다. 2년 전에 은퇴했고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알바생도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이정은 판사.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사장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어른 판사 이정은, 제게 거물도 무릎 꿇린 전설의 판사.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록, 단 한 건도 뒤집히지 않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 이정은 판사가. 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제 법정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선생님이 판사셨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 한 일은 똑같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판사만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사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할 말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작년에도 알바생 한 명이 울면서 나갔어요. 급여 못 받았다고. 저 봤어요. 근데 못 본 척했어요. 미정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 딸도 24이거든요. 저 애들 보니까 제 딸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못 참겠더라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밀린 급여 받고요. 다른 알바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서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만둘게요. 2개월치 급여랑 초과 근무 수당 다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다들 나가세요. 어차피 알바 구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당신들 대신할 애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근로감독관이 나옵니다.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불임금 청구서입니다. 법정 기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로 넘어갑니다.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원한이라도 있으세요? 원한은 없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사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남들이 잘못해도 당신까지 잘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두꺼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카페 계산대 옆에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를 나와 서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몰랐어요. 뭘? 이모가 그렇게 대단한 판사셨는지, 어른 판사라고 불렸다는 것도. 서연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기사 찾아봤어요. 이모가 맡은 사건들 다 이기셨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간 것도 한 번도 안 뒤집혔대요. 옛날 이야기야.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대단해요. 오늘 이모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정의가 뭔지.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법학과 편입할 거예요. 서연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법이 뭔지, 권리가 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힘들 거야. 알아요. 근데 이모가 있잖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판사 시절 명함이 보였습니다. 판사 이정은 천천히 그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법복이 없어도 법정이 아니어도 저는 여전히 이정은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싸우고 있구려. 평생 그렇게 살 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법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서연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노동청 조사 예정일 월1 오전 10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 서연을 지켜보며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미정 씨와 만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함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 민준 씨,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독관이 불렀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알바생도 함께였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2개월치 급여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포함해서요. 봉투를 건넬 때 사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 있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 고발만은 제발. 가게 문 닫으면 저도 끝이에요. 빚도 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떨리는 어깨, 바닥에 닿을 듯 숙인 머리. 30년 전이라면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냉정했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법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서연이 사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민준도 다른 알바생도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꼭 약속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월세 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등록금도 낼 수 있어요. 밀린 핸드폰 요금도 내고. 이모, 전 정말. 알아, 서연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권리였어. 당연히 받아야 할 거였고. 네. 이제 알겠어요. 참지 말아야 할 걸 참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모, 저 어제 서점 면접 봤어요. 합격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4대 보험도 다 들어준대요. 잘 됐구나. 그리고요, 이모. 법학과 편입 원서 넣었어요. 시험 준비 열심히 할게요. 이모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힘내라, 서연아. 이모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 이모.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미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른 카페였습니다. 선생님 들으셨어요? 그 카페 결국 문 닫았대요. 알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다른 일 알아본대요. 작은 배달 대행 시작한대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직원들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급여도 정확하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바생들은 다들 새 일자리 구했고요. 서연이도 민준이도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선생님,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이번 일로. 우리 딸한테도 말했어요. 내가 부당한 일 당하면 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꼭 도와줄게라고. 미정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못 본 척 안 할래요. 잘못된 거 보면 용기 내서 말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미정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정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카페였습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따뜻한 곳.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법 관련 책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어볼 것들을 미리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왜 그래, 서연아? 편입시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요. 이모한테 물어보려고요.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 제한 조항이요. 이모, 실제 판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서연의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 들어봐라.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했을까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필기했습니다. 와, 이모, 책으로만 보는 거랑 이모한테 듣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법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해라, 서연아. 네, 이모.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밖 벤치에 젊은 여자가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장님이 또 급여 안 준대. 이번 달도 미뤘어.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이정은 노동상담 자원봉사. 실례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 여자를 위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끝까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두꺼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 계산대 옆에도 골목길 모퉁이에도 우리가 사는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건 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나이 든 할머니도, 카페 알바생도, 단골 손님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석 달 뒤 다시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책 한 권.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는 동네에서 작은 상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로 이제 진짜 세상을 바꿔갈 시간. 내일도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사람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정은이니까요. 법복을 벗었지만 정의는 버리지 않은 사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